한국고등교육재단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어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9번째 시즌의 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대 정보사역과의 정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룰루 밀러의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서평을 써주신 서울대 철학과 이석재 교수님 모셔서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그 리뷰의 발견 예전에 그 녹음하실 때는 이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보직을 좀 맡고 있다가 작년에 그 마치고 지금 이제 다시 그 교수의 그 본래 임무인 그 수업하고 연구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렇게 그럼 조금 여유가 좀 생기신 건가요, 그러면? 조금 생겨서 지금 그 최근에 그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수업이라는 그런 책을 그 우리 제자분들하고 같이 하나 썼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철학을 이게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책도 하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삶을 위한 저도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삶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인데요. 먼저 여쭤볼게요.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긴 한데 어떻게 그 서평 도서로 정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뉴욕 타임스에 그서 소개되는 그런 책들을 이렇게 그 보는 습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주 좋게 써주셔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목이 굉장히 이렇게 너무 끌려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권보드레 교수님이랑 그 파친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때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울 리뷰어 북스가 그 사실을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좀 학술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도서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호에 와서 봤을 때는 그 물론 중간에 조금씩 변화가 있긴 했는데 굉장히 그 최근에 화제가 되는 책들까지도 많이 다루는 경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 책도 좀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반갑기도 하고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 편집진들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 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아주 그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서리북이 한 2년이 됐는데 그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보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급자 측면에서 이제 편집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소개를 하는 그런 시도도 하고 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책에 대해서도 또 의견을 내는 것도 또 그 서평지의 또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 아까 뉴욕타임즈 서평 말씀하셨는데 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무슨 인터넷 서점 같은 데 들어가서 별점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주변에 있는 저도 사실 이 책을 처음 보게 됐던 게 작년 이제 봄에 저희 그 재단에서 행사를 갔을 때 그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저랑 말씀을 하시다가 이 책 얘기를 딱 하셔가지고 뭔가 범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제 사놨다가 이번에 보게 됐는데 굉장히 다들 제 주변에서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한 분들이 정말 좋은 책이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그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독자 혹은 서평자로서 교수님의 입장도 비슷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서평에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좋으냐 하면 그 굉장히 잘 읽히고요. 읽히고 사실 논픽션을 이렇게 재밌게 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 정보 전달 위주의 책은
그 정보를 그냥 전달한다는 점에서 좀 지루하기가 쉬운데 예. 그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그 좀 특이한 주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밀도가 있으면서 잘 짜여진 구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 작가의 그런 글쓰기 능력, 그 다음에 이야기를 갖다 풀어나가는 그 능력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지만 또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독자를 확보하기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넌픽션의 좀 전범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책으로 예, 예. 독자를 일으키게 하는 책이다. 예. 아니 사실 범주라는 게 얼마나 그 고루하고 그 사실 재미없고 그죠? 예. 그런 주제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의 이런 그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죠. 사실 저도 뭐 아까 저희 녹화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책을 사놓고서 꽤 오랫동안 안 펼쳐들었던 이유가 다들 재밌다 그러긴 하는데 도무지 저는 오히려 제목에 끌려서 안 보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게 있어서 오히려 물고기 뭐 이런 거 나오고 제가 또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물고기 나오니까 이거 뭔가 자연과학적인 책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거 한번 펼치면 왠지 넘어가지 못하고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표지도 이렇게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안 펼쳐 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좀 듭니다. 저는 사실 낚시를 되게 좋아해서 예. 물고기가 제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열심히 보게 됐죠. 그럼 대략 잡으시면은 물고기 잡으시면 어떤 물고기인지 대충 이렇게 아시나요? 대충 알죠. 그러시군요. 저는 그냥 먹는 거는 잘 먹는데 어떤 거 잘 모르고 그냥 제가 지금 수십 년째 먹어도 이게 대충 광어는 뭔지 아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이렇게 잘 모르고 먹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뭐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얘기는 또 뒷부분에 할 테니까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읽으셨는지 간단한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거의 한숨에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렇게 뭐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좀 아주 급격한 반전들이 있는 그런 책이어서 아주 재미나게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잘 어우러진 그런 맛깔스러운 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뭐 이제 반전 말씀도 하셨지만 이 책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잘 짜여진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계속 영화로 만들어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일단 액자형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반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람에 전혀 모르고 이제 쭉 봤는데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 룰루 밀러가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룰루 밀러 주인공은 자기 삶에서 당면한 어떤 무질서, 허무함 이런 것들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과거에 그것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극복해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인물을 롤모델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삶의 그런 난관을 극복해 보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교훈적인 저자의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알면 알수록 이 조던이라는 인물은 목표로 삼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오히려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인물이 이미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을 이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규정하는 저자가 얘기하는 특성, 과도한 확신, 그다음에 그릿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부심. 이것이 결국은 이 사람을 끌고 간 것이 우생학이었고, 또 아마도 이건 좀 약간 스포일일 수 있지만 살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끌고 갔다. 이거 엄청난 반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인물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저자의 지향점이 이제 바뀌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시작 부분에서는 무질서보단 질서를, 뭔가 삶의 안정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이 뒤에 가면 오히려 무질서가 혹은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부를 바라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심지어는 허무나 무기력이 지닐 수 있는 장점 같은 것들도 이제 예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질서를 지향했고 그릿을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간 조던이라고 하는 인물과 정반대의 지점을 오히려 받아보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조던이라는 사람의 삶이 사실은 이런 특성이 결국은 이렇게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저자의 깨달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충분히 한번 제안해 볼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저자가 제가 봤을 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하나는 삶에서의 어떤 자세나 삶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게 그 단면적인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면이 있다. 예. 그래서 그 양면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 보여주려고 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무질서나 허무나 이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그 부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배후에 아주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제시해줬다는 점에서는 재미가 아주 있었습니다. 예. 저자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결국 데이비스타 조던이 이 당면한 분류나 질서를 너무 과도하게 따라가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평생을 물고기 분류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결국은 물고기 어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범주 구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분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의적인 분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냥 물고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더 우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존재, 이게 우생학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걸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푸코 같은 사람들도 근대사회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상, 비정상, 구분, 범주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근대적인 속성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저자는 결국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분류 체계라는 것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데이비스타 조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결과를 좀 일반화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분류나 질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섯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도 되는 버섯과 먹지 말아야 되는 버섯으로 나누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서평을 쓸 때 지적하고 싶었던 바는 분류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게 돼서 그것이 가질 수 있는 폐해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우리는 분류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든지 분류라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방식의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었고 아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밀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지를 못해서 사실은 궁금한 점인데 정말 분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게 책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분류를 좀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그린 것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세계에 대한 알은 기본적으로 분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철학에서 늘 알아왔던 일이고 사실은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것들이 참으로 존재하고 제대로 된 범주들은 무엇이길래 물고기라고 하는 범주는 제대로 된 범주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이 분류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류가 폭압적이거나 아니면 억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분류 자체를 갖다가 놔버리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철학자들 중에서 특히 교수님께서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바탕을 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과 배려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같이 갈 수 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밀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그 분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다라고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은 분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계라고 하는 것과 접목이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결국 밀러에게 있어서는 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할 수 없이 뭔가 위계라는 것과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구분하다 보면은 좀 더 나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요. 즉, 그 구분이 가져온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이런 분류 체계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꼭 이렇게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일반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분이 가져온 문제가 단순히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어떤 개인의 인성으로만 좀 환원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좀 지나치 일반화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작가가 워낙 글을 잘 쓰다 보니까 또 자꾸 또 편을 좀 들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도 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명확하게 저하고 그 밀러의 어떤 차이를 그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바로 그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것이 그 대체적으로 아니면 필연적으로 위계와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는 동의를 하지를 않고요. 아니 당연히 분류라고 하는 것이 좋고 나쁜 것, 더 우월한 것, 더 열등한 것이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지만, 사실 저희가 물질을 분류를 할 때나 뭐 원자를 갖다가 분류를 할 때 이게 수소이게 이게 산소이고 할 때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것들의 종을 나누는 것이지 그걸 특정한 위계 속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이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지만 분류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사실은 분류라고 하는 그 작업 자체가 억압적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이미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행위는 나쁜 거고 이런 행위는 그러니까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분류를 저희가 하지 않고서는 판단을 내리거나 이렇게 가리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점 역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평에서 보시면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특성, 이제 그 자신 있음, 의지력, 자기 기만, 이런 것들이 꼭 부정적인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 이 책에선 부정적으로 나타난 거죠. 결국은 이게 결국은 굉장히 독성과 오만과 굉장히 폭력적인 걸로 나타난 것인데, 교수님께서 이제 부정적인 걸로만 나타난 거 아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하시면서 윈스턴 처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해줄 수 있을까요? 책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신 것 같아서 리뷰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쓰면서도 그러니까 밀러가 그러니까 이런 의지나 뭐 어떤 결단력, 그다음에 이렇게 인내력,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었지만 어쨌든 독자들이 혹시라도 그런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받을까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다른 접근이나 방향도 제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리고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막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굳은 결심을 가지고 성공을 하려면 인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 그걸 강조하는 점에서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인정을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때 같이 읽었던 책이 윈스턴 처칠이 런던의
대공습에 공습, 관한 그 책을 봤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도대체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이렇게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모두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개인이 무너질 수 없고 이거는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의지 하나로 버틴 그런 내러티브를 봐서 상당히 재밌었고 그런 사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마침 그때 들어서 이게 서평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 책 그 폭격기의 달이 뜨면이고 영어 제목은 원 제목은 조금 다른 제목이었는데 그것도 아주 재밌게 봤던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접근이 우리가 뭐 다소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렇게 좀 폭력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규정을 한다면은 그런 형태를 좀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어떤 질서들, 특히 그 분류,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척도들, 뭐 책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갖는 의도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분류는 불가피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여기서 리뷰가 끝나고 이제 밖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사실은 그 전철역과 전철역이 아닌 것을 나눠야 되듯이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분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을 하더라도 내리고 있는 분류 자체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분류가 제대로 된 분류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것에 천착하고 그것을 고집할 때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은 좋지만 뭐 다시 반복입니다만 그게 분류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저도 또 반복을 하자면 결국은 이게 위계와 결부되는 분류라고 하는 거에 건데 우리가 뭐 결국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나 뭐 어떤 몇 가지 특성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나누고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뭐 차별 이런 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계속 좀 의심을 가져보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제 그것과 사실은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니까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평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철학적인 그 전통에서 어떤 쪽에서는 그래 그 분별지 자체가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철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뭐 특히 뭐 동양적 전통에서 뭐 자타부리라든지 아니면 우파니샤드를 철학 인도 쪽의 베단타 철학을 갖다가 주창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 세계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분별해서 보지를 말고 하나로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입각해서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기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 분별을 갖다가 이렇게 전부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도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서평의 제목이 질서가 만든 혼돈 속을 헤엄치다로 하셨어요. 의미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룰루 밀러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는 좋은 시사점은 혼란이 나쁘게 느껴지고 혼란스러운 것은 빨리 우리가 극복을 하고 그 혼란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뉘어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혼란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삶이 나쁘진 않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점으로 다가왔는데, 근데 사실은 그러한 혼란이 있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판단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정 정도의 분별과 판단과 분류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내가 혼란스럽다 그리고 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또 분류인 그렇죠. 것처럼 분류는 인간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방식대로의 삶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피하다라는 그 점을 이제 거기에 첨부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예, 깊은 뜻이. 너무 깊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저희가 리뷰의 발견이 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꾸만 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자꾸만 얘기를 많이 나누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권보대 교수님이랑 얘기할 때도 막 한참 해놓고 마지막에 혼자 막 근데 좋은 책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책은 전체적으로 정말 좀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인 것 같고 뭐 이제 읽으면서 들었던 어떻게 보면 질문할 게 많은 또 책이 좋은 책인 거기도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든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아까 이제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시다 그러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추천하고 싶으신 분 없으십니까? 아니 말씀 잘해주셨는데 좋은 책임에는 틀림없고요. 그리고 서평은 칭찬만 하는 서평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비평은 트집을 잡는 거고 문제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그걸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논의를 같이 했지만 악플보다는 무플이 더 무섭다고 이렇게 트집을 안 잡는 책은 사실은 거기에 오르지도 못한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니까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어서 지금 저희가 말했던 그런 주제들 이렇게 뭐 혼란과 무질서 속을 사는 삶이 그런 삶이 괜찮을까 내가 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만약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생경하고 낯설고 말도 안 되는 재미없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가서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뭘 한번 써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 고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이제 흉내를 내면 또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영화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만들고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런 얘기를 얼핏 제 기억력은 믿지 마시고. 굉장히 좀 흡입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리북을 한 지가 이제 2년이 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되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하고 싶고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책을 본다라고 하는 일이 뭐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어떤 느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또 정립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사실 지적으로나 뭐 여러 형태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성장이 비단 나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에 대한 비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 운동을 말하자면 시작한 셈인데
그런 운동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책도 많이 보시고 또 직접 서평도 쓰시고 의견도 나누시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좀 귀한 어떻게 보면 실험이었는데 벌써 저희가 보니까 이게 10권째 책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국의 토양에서 사실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선생님께서 계속 잘 좀 이렇게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이석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